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책 표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10년 부자 될 기회는 주식에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요게 2006년이니까 꽤 오래된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절판이 돼가지고 더 이상 시중에 나오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는 앞으로 10년 부자 될 기회는 주식에 있다라고 2006년 당시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저는 이제는 앞으로 2년 부자 될 기회는 암호화폐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2년이고 왜 암호화폐인지에 대해서 최근에 돌아가는 그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사를 보시면 이미 아시는 내용이에요. 미 상원의원 이 루미스 의원이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얼마 전이죠. 2022년 6월 7일 날 나온 기사인데 이 미국의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이 디지털 자산, 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골자의 법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안이 나오고 나서 얼마 뒤에 이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이 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이 암호화폐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는 시장 규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라 생각을 하고 이 게리 겐슬러가 이 법안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이 SEC가 아닌 CFTC한테 더 커지게 되니까 반대를 한 것입니다. 왜냐면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 이 관할권은 SEC가 아닌 이 CFTC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SEC가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더 많이, 더 크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EC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식을 증권으로 보고 관리 감독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SEC는 이 암호화폐도 증권으로 보게끔 만들어버리면 이 암호화폐를 SEC 관할 하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2년 7월 30일 지난주 토요일 날 나온 기사인데 SEC 위원장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증시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주식 시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SEC가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 1934년 증권거래법상 용어가 정의가 되었는데 이 용어들의 정의를 지금 확장하는 이런 규정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934년도에 증권거래법상 용어를 정의할 때는 증권은 주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포커스가 주식에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암호화폐도 포괄할 수 있게끔 이 용어를 좀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부터 이 거래소에 대한 용어와 브로커, 이 딜러에 대한 용어를 조금 확장을 하는 이런 규정 제정을 추진을 해오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도 이 증권으로 간주해버리게 되면 코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코인을 취급하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까지도 이제 SEC한테 등록을 필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SEC는 이 암호화폐 자체가 증권이고 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이 거래소들도 우리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CFT 입장에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이 밥그릇을 그냥 빼앗기는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SEC가 이 코인베이스 그 불법 상장권 이유로 들면서 9종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 CFTC는 아니 이게 왜 증권이냐 일부는 상품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전 CFTC 집행국장 아이탄 골만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 시 코인베이스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실존적 위험을 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CFTC는 SEC와는 반대로 암호화폐 업계 입장에 서서 좀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대놓고 이렇게 코인베이스를 언급을 했지만 최근에 제가 이 코인베이스가 로비를 가장 많이 했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인베이스가 로비를 많이 했던 이유도 이 CFTC 편에 서서 이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라는 그런 자신의 목소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 이런 로비를 많이 했다고 며칠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다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안 이 미카가 참여국 간의 합의가 도출됐다라는 이런 기사가 지난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규제기관이 관리 감독을 할지 이런 밥그릇 싸움이 한창인데 이미 유럽은 이 여러 나라들이 이 규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협상을 하고 타결까지 한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한 프랑스 의원이 암호화폐를 조사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암호화폐 자체를 이 암호화폐로 봐야지 이 암호화폐를 1934년에 만들어진 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이런 증권으로 간주한다라는 이런 발상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를 조사할 새로운 기관을 지금 출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미국보다 유럽이 좀 더 발빠르면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립토 데디라고 하는 전 CFTC 위원장이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이 미카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면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를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하면서 미카의 발전 속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카의 빠른 발전이 유럽식 암호화폐 규제의 글로벌 수출로 이어져 미국 규제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전 CFTC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유럽은 이렇게 발빠르게 나가고 있는데 미국은 서로 SEC하고 CFTC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럽식의 암호화폐 규제가 이런 글로벌 수출로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SEC의 피어스 위원도 최근에 암호화폐 사건들이 규제 명확성을 가져올 거다라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보면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활동은 정부 규제의 초점과 연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워싱턴에서도 이제 암호화폐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서 적절한 규제의 마련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어떤 기관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기관이 되고 또 언제 이런 규제 법안이 명확하게 나올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리플과 SEC 소송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SEC 리플 소송의 결과가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 최근에는 좀 리플 쪽으로 유리하게 판단되는 그런 법원의 결과도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법원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명확한 규제기관이 정해지고 또 그 규제기관이 정해지면 명확한 규제 법안까지도 함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2년 안에 뭐 이미 유럽은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미국 역시 이 2년 안에 뭐 리플 소송이 당연히 2년 안에 끝날 것이고 그 이후로 기간이 정해질 테니까 암호화폐 규제가 2년 안에 명확하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서 제도화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금융위원회에서도 규제 빗장을 대거 푼다라고 하면서 은행도 가상자산 업무를 허용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2년 아니면 이런 제도와 규제화가 좀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2년 아니면 어느 정도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화가 되면서 이 2년이라는 시간으로 좀 모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반감기입니다. 제가 이 반감기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반감기 시기와 또 규제화가 되는 이 시기가 서로 맞물려요. 그러니까 보시면 과거에 반감기를 지났을 때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점 영역에 있었어요. 2016년도에도 그랬고 2020년도에도 이 반감기를 지날 때는 가격이 좀 약세장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이 이 반감기인데 이때도 반감기의 특성상 약세장으로 볼 때 2024년이면 지금부터 2년이잖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2년이면 어느 정도 이 규제화가 명확해지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화가 이루어지면 뭐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규제가 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아마 이 수많은 코인이 사라지는 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당연히 약세장으로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런 규제가 마무리되면서 그때는 진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대중화되고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정말 확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2년 뒤면 반감기 시기와 또 규제화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그 시기와 맞물리면서 그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면 이 소매업체의 약 75%가 2년 내에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리서치를 통해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도 2년 이내에 암호화폐에 대한 결제 지원을 하면서 이 얘기는 이 암호화폐를 통한 물건 결제가 훨씬 더 대중화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2년이라는 늦어도 2, 3년 안에는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부를 얻느냐 마느냐가 갈리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2년 뒤에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2년에서 3년 동안 살아남을 만한 암호화폐를 모아가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뭐 단타를 잘해가지고 뭐 치고 빠지기를 잘해서 돈을 잘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단타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 2, 3년 동안 비트를 비롯한 살아남을 만한 코인을 모아가야 될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게 XRP고 갈라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모아가고 있지만 뭐 그 코인들은 좀 리스크가 큰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암호화폐는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도도 그렇고 뭐 최근에는 폴리곤이 디즈니하고 뭐 벤츠하고 협약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성장을 하는 이런 좋은 코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의 이 3년 동안은 좋은 코인들을 선별을 해서 모아가 나간다면 이 책과 비슷하게 앞으로 2년이면 이 부자 될 기회는 이 암호화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식시장보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더 큰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달간 가격이 크게 폭락을 했지만 우리 인생도 엄청 길어요. 지금에는 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60대나 뭐 70대이신 분들도 앞으로 2, 30년은 더 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길게 보고 지금부터 2년 동안, 3년 동안 내가 괜찮은 코인만 모아나가면 누구보다 먼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이유로 남은 노후를 넉넉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시안적인 시각보다는 좀 멀리 보고 이 단기적인 투자 성향보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부를 이뤄나가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2년 부자 될 기회는 암호화폐에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